자녀 2명 있고 배우자 1명 있으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정도는 상속세가 안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야당에서 찬성을 해주나요? 물론 정부 개정안 대로는 찬성을 안 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는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굳이 올해 증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억 줄 테니까 1년만 교도소 대신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실제로 대학생들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57%나 대신 교도소를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래도 교도소는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10억 줄 테니까 나라를 바꿔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적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국적을 바꿔가면서 10억을 벌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민을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세무회계를 대표 하예진 세무사님을 모시고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도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랑은 아직 상속세랑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크게 관심이 안 가져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이민을 떠나기도 하고 기업의 지분이 중국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네, 최근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상속세 안 내려고 부자들이 이민을 간다. 기사 제목을 보시면 맘 편히 죽으러 이민 간다. 한국 부자 1200명 엑소더스. 자녀들도 안 말린다는데 우리나라 부자들 1200명이나 상속세를 안 내려고 이민을 간다는 겁니다.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 때문에 집단적으로 대거 탈출하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왜 갑자기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상속세 때문에 이민을 많이 가시는 거죠. 네, 같이 기사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 국적 상실자는 2013년 19,413명에서 지난해 25,405명으로 30.9%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국적 상실자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와 호주, 싱가포르를 비롯한 13개국으로 옮겨간 국민이 최근 10년 새에 2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전체 국적 상실자 10명 중에 3명이나 상속세가 안 나오는 나라로 이주를 한 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서는 올해만 국내 부자 1,200명이 한국을 무더기로 떠날 것으로 봤다고 하는데요. 자산가 이탈 규모는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정착하는 나라로는 아랍에미리트,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가 손꼽혔고 모두 개인소득세나 상속세가 없거나 세부담이 크게 낮은 나라라고 합니다. 아, 그럼 캐나다가 제일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적은 나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공통점을 찾자면 상속세나 소득세가 낮은 나라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상속세를 낼 바에는 그냥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겠다라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얼마나 높길래 이렇게 엑소더스라는 현상까지 발생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일단 국가별 상속세 최고세율을 비교를 해보자면 독일은 30%, 영국과 미국은 40%, 프랑스는 45%, 우리나라는 50%네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은 이 주식 가치의 20%가 또 할증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60%까지 육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최고세율은 상속세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큰 위력을 발휘를 하는데요. 과표 30억까지는 누진세율 구조라서 과표가 올라갈수록 세율이 점차적으로 붙는데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50%가 때려집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넘겨줄 재산이 많은 자산가일수록 이 상속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엑소더스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라고 하면 결국에 이 고액자산가들은 언젠가는 사망을 할 거잖아요. 그 시점에 결국 자녀들한테 상속세가 나올 텐데 그 상속세를 안 내게 하기 위해서
살아 생전에 이민을 가버리는 거니까 이 음. 상속세를 낼 재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상속세 세부담 때문에 양질의 과세 재원마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원래는 세금을 더 거두려고 세율을 올렸는데 오히려 이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더 세금을 못 걷어들이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쵸. 음. 그리고 또 문제는 상속세가 2000년에 개정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25년째 그대로인데요. 근데 2000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자산 가치는 2배 이상 올랐다고 해요. 특히나 서울이나 뭐 수도권의 아파트는 말할 수도 없고 그 자산 가치 상승분에 반해서 상속세율은 그대로니까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속세를 내게 생겼다는 거죠. 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10억짜리 아파트다 하면 엄청 비싸다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10억이면 그냥 보통 정도로 생각이 그쵸. 들잖아요. 그 정도로 아파트 가격은 엄청나게 뛰었는데 상속세는 아직까지 그대로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가치 상승분만큼은 상속세율이 따라가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속세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증여세도 마찬가지인데 증여세는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는 10년 동안 5천만 원 공제가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말이 5천만 원이지 1년에 500만 원인 거잖아요. 네네. 이 공제 금액도 14년에 개정된 이후로 10년째 그대로입니다. 올해 혼인 출산 증여 공제라고 해서 혼인이나 출산을 한 자녀한테는 1억까지 추가로 공제할 수 있게끔 제도가 생겼는데 이렇게 증여세처럼 상속세도 자산가치 상승분만큼은 상속세율을 인하를 하거나 과표를 올리거나 해야 되는 쪽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가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상속세를 이만큼 냈다라고 들어주실 수 있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주요 기업가들이 과연 상속세를 얼마 정도 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20년 말에 돌아가셨던 이건희 회장님 사례를 보면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총 12조 원이었습니다. 뭐 아무리 삼성 일가라고 하더라도 네. 상속세를 한 번에 12조를 낼 돈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2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미술품 대납도 하고 주식담보대출도 받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했고요. 또 홍라이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새 5년은 지배력 약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지분 0.5% 정도를 매각을 해서 2조 8천억을 조달을 했다고 합니다. 또 김정주 넥슨 창업주는 상속세가 6조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4조 7천억을 넥슨 지주사인 NXC 지분 29.3%로 물납을 했다고 합니다. 물납하고 남은 세금은 또 연부연납으로 분납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4천억을 올해 유족들이 NXC에 지분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한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4천억만 들어도 엄청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4조 7천억 원이니까 네. 아무리 이 기업가라고 해도 많이 부담이 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납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상속세 낼 현금이 없는 경우에 내가 받은 상속 재산 중에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걸로 돈 대신에 국세청에 납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 세무서 예전 청사 가본 분들은 아실 텐데 예식장처럼 생겼거든요. 지금은 네. 이제 신청사가 신축이 돼서 거기로 이전이 됐는데 예전 청사 보면은 예식장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그 예식장으로 쓰는 건물 주인이 상속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건물을 돈 대신 물납을 해서 영등포 세무서에서는 업무 공간도 부족하고 하니 그 예식장을 실제로 업무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진짜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네요. 네. 이렇게 건물로 물납하는 상속인 분들도 있고 또 기업 창업주나 대표자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분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 물납이 가능해요. 부동산처럼. 그래서 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때 또 문제점은 주식을 물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 유족 일가들의 지분율이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영상의 뭐 문제나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인데 갑자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사가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스웨덴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했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기업이 네네. 있죠. 그게 원래 아스트라라는 스웨덴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스트라 창업주가 사망을 하면서 이제 상속세가 발생을 했는데 유족들이 상속세 낼 돈이 없었어요. 이때는 스웨덴 상속세율이 70%였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을 어쩔 수 없이 대량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하니까 당연히 주식 가치가 폭락을 하겠죠. 네네. 그래서 이걸 팔아도 상속세를 낼 돈이 없었던 거예요. 네. 결국에 이 주식을 영국의 제네카라는 기업이 인수를 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이 갑작스럽게 발생이 되면 주식이 다른 기업으로 팔리면서 기업 자체가 인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른 스웨덴 기업들은 아스트라 꼴이 나면 안 되니까 이 사태를 보고 나서 본사들을 다 다른 나라로 옮겼대요.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에서 네덜란드로 본사를 옮겼고 이렇게 기업들이 빠져나가니까 스웨덴에서는 부랴부랴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세 제도를 취하게 됐습니다. 자본이득세는 어떤 거예요? 자본이득세는 뭐냐면 상속받은 시점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팔 때 세금을 내는 제도를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라는 움직임이 최근에 있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상속이 발생을 했을 때 상속세를 낼 돈이 없다면 기업의 경영권과 이 기업의 존폐 자체에 대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본이득세가 좀 더 기업의 그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 상속세에 대해서 좀 고치자라는 내용은 없었나요? 네, 있었는데요. 상속세가 이렇게 부담이 많다라는 입장들이 많아서 일단 정부 개정안에서도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 상속세는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되는지 또 세법 개정은 어떤 타임라인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매년 7월 달에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 그대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12월 달에 국회 본회의에서 협의가 되고요. 이 본회의 통과가 되어야 개정세법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줄기인 이 개정세법이 확정이 되고 다음 달인 2월 달에 시행령이 확정이 됩니다. 그럼 지금 벌써 12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 통과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일단 12월 2일에 그 국회 본회의가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법이랑 시행령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 법 체계를 보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률은 말 그대로 이 국회에서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해야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법 밑에 있는 시행령은 이 큰 줄기인 법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유동적으로 빨리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도세 같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는 법들은 거의 다 시행령으로 많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행규칙은 다시 시행령의 내용을 이 각계 부처 장관들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이 세법 개정안을 볼 수가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재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라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부 개정안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세법 개정이 확정이 되면 이 개정세법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사로만 접하게 되면 법이 안 바뀌었는데 법이 바뀐 것처럼 기사를 보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100% 법이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기재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맞습니다. 거죠. 그럼 7월 달에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때 개정안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었나요? 네, 일단 7월 정부 개정안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발표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7월 정부 개정안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상속증여세 개정안인데요. 상속세는 총 3가지가 개정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춘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세율 10% 이 최저 구간의 과세 표준을 1억에서 2억으로 늘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2억을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행 세법으로는 증여세가 3천만 원이 나오고 세법이 개정이 되면 2천만 원 세금이 나옵니다. 1천만 원만큼 줄어들죠. 네. 그리고 50억을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현행 세법에서는 19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개정이 된다면 17억 8천 정도, 대략 2억 정도 세금이 세이브가 되겠죠. 네, 좀 많이 큰 차이가 있을 네. 것 같네요. 그래서 이대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굳이 올해 증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속세 개정안으로는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녀 한 명당 5억 원씩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있으면 5억, 네. 2명 있으면 10억, 3명 있으면 15억씩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네. 이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좋겠죠. 네. 5천만 원에서 5억이면 엄청나게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 2명이랑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 공제액은 총 17억이 공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17억이 넘어야 상속세가 나온다는 거죠. 네. 5억으로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녀 2명 있고 배우자 1명 있으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정도는 상속세가 안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야당에서 찬성을 해주나요? 물론 정부 개정안대로는 찬성을 안 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는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이슈였죠. 정부와 여당에서는 27년 1월 1일로 2년 더 유예를 하자라는 입장이었고 네. 또 민주당에서는 그냥 원래대로 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코인 시장 요즘 아시는 것처럼 불장이잖아요. 근데 당장 다음 달 1월 1일부터 과세하겠다라고 하면은 완전 찬물 끼얹기잖아요. 그래서 코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열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 여론의 눈치가 보였는지 민주당에서도 2년 더 유예를 하자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2027년 1월 네. 1일부터 과세가 될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네, 그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 2년 더 유예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재부 가서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또 요즘 부동산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9%에서 19%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는 건 뭐냐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임대법인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이자 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세 번째로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소규모 성실법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시면 부동산 법인은 거의 다 가족끼리 아니면 1인 법인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또 부동산 하나 사놓고 임대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의 90% 이상의 부동산 임대법인들이 거의 다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에 속합니다. 이분들은 그대로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법인세 부담이 10% 정도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 개정안은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투자하지 마라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런 법인들은 외형은 법인이지만 사실상 나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납부해야 되는 양도세랑 법인세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방금 전에 7월달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부안대로 통과가 될까요? 일단 12월 2일에 했던 국회 본회의 상으로는 통과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7월달 분위기만 해도 통과 다 해줄 것처럼 막 했단 말이죠. 야당도 그렇고 맞아요. 여당도 그렇고. 실제로 상속 공제 부분을 보시면 정부안에서는 자녀 공제를 5천에서 5억까지 늘려주겠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8월 달에 이 자녀 공제가 아니라 배우자 공제를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 금액을 좀 늘리자라는 법안을 많이 발의하기도 했고 또 11월 달에 그 기재위 조세소 위원회에서 여야가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자녀 공제는 부의 이전에 가깝지만 배우자 공제처럼 같은 세대로 부를 이전하는 거는 용납을 하겠다라고 해서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를 어느 정도 금액을 올리자라는 쪽으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또 민주당 측에서 상속세 개정안은 다 부결시키겠다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이 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까지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 12월 10일까지 여야가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결과를 내야 될 거고요. 어쨌든 이 상속증여세 개정안을 통과를 시키려면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50석이 넘으니까 민주당 의견이 절대적일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민주당의 통과 없이는 세법 개정이 확정이 되지 않을 텐데 야당에서 반대를 하면은 이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지난달인 11월까지만 해도 여야가 상속공제를 올려주자라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자녀공제 5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우자 공제는 어느 정도 늘려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공제는 말 그대로 자녀한테 부를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부자 감세라는 입장일 수밖에 없고 그에 반해서 배우자 공제는 같은 세대로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속세, 증여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거, 또 과세표준 최저 구간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민주당에서 부결을 했기 때문에 개정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가 잘 협의가 돼서 2년 유예하는 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협의가 되는 부분도 있긴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예 또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대통령을 어떻게 하냐 마냐가 더 이슈일 거라서 이게 네. 10일까지 뭐 협의가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6일밖에 그죠. 지금 안 남아가지고. 네. 그럼 일단 12월 10일까지 좀 기다려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정기국회 끝나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법 개정이 됐는지도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되고 네. 개정세법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네.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세무사님 오늘 촬영했던 것 중에서 내용이 제일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많이 들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